4번에 3번 보이시나요? 자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비동사의 주어는 whether 주어 비동사랑 같은 뜻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 생략 조치 구문인데요. 이제 그냥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기서 whether 참고로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뭐뭐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주어의 비동사 나와요. 그럼 이 경우에는요 얘 날리고 도치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be it이라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be it a nation or an ethnicity-라고 나왔으니까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집단입니다. 집단. 그 집단. 잠깐만요. 집단. 그 집단 정체성. 집단 정체성이 국가든 아니면 민족성이든 간에. 그래서 자, 첫 문장 읽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웠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자, 음식이라는 거는요. 이제 어쨌든가 먹는 사람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결속시켜주기도 한답니다. 음식이라는 건. 즉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를 구별하기도 하고요. 얘네들은 김치를 주로 먹으니까 얘네들은 다 한국 사람이다 라고 결속시켜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결국 그 사람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한다. 아까 말했다시피 그거야. 역시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먹어줘야지, 저런 걸 먹어줘야지. 약간 이런 거를 형성하게 된대요. 그 집단 정체성이. 그게 국가가 됐든 민족성이 됐든 간에. 자, 이어서 보자면 The famous 20th century Chinese poet and scholar 린 위탕 나왔죠. 자, 유명한 20세기 중국의 시인이자 학자인 린 위탕이 이제 말하기로는요. Our love for fatherland. 이 fatherland가 조국이에요. 조국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is largely 주로 a matter of recollection 이랍니다. 주로 회상의 문제랍니다. 뭘 회상하는 거냐? Of the essential pleasure of our childhood. 우리의 어린 시절에 날카로운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회상의 문제랍니다. 날카로운 감각적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해서 쉽게 말할게요. 패러프레이징 하자면 우리 조국 모국에 대한 애국심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참 이런 게 즐거웠지, 이런 게 참 재밌었지 하는 그 회상 여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애국심이라는 거.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어서 볼게요. The loyalty to Uncle Sam. 자, 여기서 Uncle Sam이라는 거는요. 그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미국기를 의인화한 거를 Uncle Sam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러고 있는 거. Uncle Sam 라이즈도 있잖아, 스킨에. 그거예요. 이거 패러디한 거. 알겠죠? 뭐 로랄못이다, 뭐 주민. 어쨌든. 자, 그래서 Uncle Sam 미국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Uncle Sam에 대한 loyalty, 충성심은요, is the loyalty, 충성심이랍니다. 뭐에 대한 충성심? 미국 도넛에 대한 충성심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이란 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그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냐? 도넛에 대한 충성심이 돼요. 도넛에 대한. 즉 먹을 거에 대한 충성심이라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도넛을 맛있게 먹었어. 그 기쁨이 나의 뇌리에 탁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국심이 비롯된다. 이 어렸을 때 내가 맛있게 먹었어. 그로 인해서 나에게 날카로운 감각적 기쁨을 줬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애국심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loyalty to the motherland.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그 조국이란 뜻입니다. 독일어예요. 그래서 조국에 대한 충성은요, is the loyalty 해갖고 또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팬케이크의 일종이랍니다. 이거 독일어라서 제가 읽을 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역시나 또 팬케이크에 대한 충성심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미국에 대한 충성심은 미국 음식에서 비롯되는 거고요. 독일에 대한 충성심은 독일 음식에서 비롯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Such key connection between food and national or ethnic identification. 음식 그리고 국가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 확인이겠죠. 정체성 확인 사이에 있는 그러한 예리한 연관성은요, clearly indicates the truth.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어떤 사실이냐? 대절 이하라는 사실인데요. 대절이 엄청 길거든요.
자, 볼게요. cuisine은 table narrative. cuisine이라는 건 식사를 말하는 거죠. table narrative라는 거는 그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리와 식탁에서의 대화가 occupy a significant place.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In the training grounds of a community and each civilization. 자, 훈련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어떤 훈련장? 그 공동체와 그리고 그것의 그 어떤 civilization, 문화 정도를 해서 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는 시민의식, 문화. 자, 그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문화의 훈련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요. 따라서 eating, cooking, and talking about one's cuisine. 자, 어떤 사람의 요리에 대해서 요리를 먹고 요리하고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are vital, 중요하답니다. To a community's wholeness and continuation. 공동체의 전체성과 continuation, 지속성에 중요하대요. 자, 문장이 엄청 길어서 좀 내용 헷갈릴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음식이랑 국가 또는 민족 정체성이래요. 얘네들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연관성이라는 거예요. 연관성. 자, 뭐예요? 음식과 민족성의 연관성이래.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민족과 음식의 연관성은요, 어떤 사실을 보여주냐? 요리와 그리고 테이블에서의 대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요리와 테이블에서 대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의 대화라는 거는 식사하면서 나오는 그런 뭐 일반적인 스몰 토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대화. 그런 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답니다. 뭐에 있어서요? 이 부분 잠깐 볼게요. 자, 해석을 좀 보자면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 공동체 및 문화의 훈련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정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해석으로 보자면. 자, 공동체와 공동체 그 문화의 훈련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정한다. 여기서 훈련장이란 건 진짜 훈련장이 아니고 이제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식탁에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똑같은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을 결속시켜준다는 거야.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결속력을 높여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네. 오케이?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어떤 요리를 먹고 요리하고 요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전체성. 여기서 말하는 전체성이라는 건 일체성을 말하는 거야. 일체성. 우리는 하나다. 일체성. 그리고 continuation, 지속성이죠. 지속성.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 중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이제 제가 뭐 설명을 써놓은 부분은 딱히 없는데 이제 기출로 낼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체크해 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실제로 빈칸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체크한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자면 방금 위에서 말한 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까봐 이 필자가 친절하게 다시 말해줍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The destiny of a community, 공동체의 운명은 depends on 뭐에 달려 있냐면 how well it nourishes its members.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커뮤니티예요.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nourish는 원래 영양분을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얼마나 잘 영양분을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대요. 자,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좀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요, 음식과 민족성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는 건 음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국가가 됐든 민족성이 됐든 이거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구분짓는 역할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초반에 나온 내용이었잖아. 국가 민족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야, 너 김치 먹어? 먹어. 너 먹어? 먹어. 좋아해. 그러면은 우리 김치를 많이 먹는 우리 이 민족을 한민족이라 하자. 그래서 결합을 시킵니다. 근데 너 김치 먹어? 너 안 먹어? 안 먹어? 그럼 너 한국인 아니야. 이렇게 구분을 짓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자,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계속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 많이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존속되면서 남아 있어야겠죠. 그렇죠? 결국 공동체의 운명이라는 거는요.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잘 먹으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존속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예를 들면 한국에 우리나라 사람 말고요. 딴 나라 사람들이 막 많이 왔어. 캐나다처럼 예를 들어 막 다문화 국가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 김치를 안 먹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영양 공급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제대로 못 먹어. 제대로 못 먹어서 이제 점점 인구수가 줄고 있고 이 다문화 국가가 점점 되고 있어. 그러면 사실상 이 명칭만 대한민국이지 사실상 이거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한민족이 아니니까. 단일민족 국가인데 단일민족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 다문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공동체의 운명은요. 앞으로의 운명은 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운명은요. 한국인들이 이 국가가 이 한국인들을 얼마나 잘 먹이느냐, 얼마나 잘 이제 음식을 잘 제공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음식이라는 건 어떤 한 집단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정서적 유대감 그리고 공동체의 일체성과 지속성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 글은 빈칸으로서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빈칸으로서 실제로 여러 학교에서 출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서술형으로도 나오곤 했었는데 빈칸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빈칸으로 낼 만한 포인트들 제가 자소서에다가 다 명시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파란색으로 제가 명시해놨거든요. 파란색 글씨로. 그래서 그 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아까 말해주신 잠깐만요. 자, 우리 그 데일리 마무리 안 된 분들이 있죠. 데일리는 마무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제 안 된 거는 목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건 추가적인 건데요. 본인이 만약에 잠깐만요.